자, 그럼 이제 2단원 문제, 태양계와 지구 부분의 문제를 풀고 2단원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성운이 회전하고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태양계 성운들이 많이 모여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들은 계속해서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번 중력 수축이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점차 높아진다. 이때 중력 수축 에너지의 절반은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외부로 방출하거든요. 따라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면 물질이 모이면서 내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는 이야기고요. 2번에 성운은 얇은 원반 모양처럼 변할 것이다. 중심부는 점점 동그란 형태가 되겠지만 바깥쪽 원반은 계속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얇아지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3번에 중심부에 원시태양 형성될 것이다. 맞고요. 4번에 중심부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될 것이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작용해서 온도가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5번에 회전이 점차츰 멈추면서 구형으로 변할 것이다. 아니죠. 회전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회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계속 갑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지구에 공급되는 에너지는요. 지구 에너지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요 세 가지가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저장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직접 오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 중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어요. 그런 불안정한 원소들이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또는 지구 내부에도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이런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판이 움직이는 운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지각변동이랄지 또는 뭐 조산운동,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 또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는요.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가까이에 있는 달에 의해서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력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밀물과 썰물 그리고 조류 현상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이런 것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직접 오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나 또는 뭐 광합성 같은 것들 이런 모든 형태가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물이 응결되어 구름이 된 후 다시 비가 내리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에너지가 근원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그래서 2번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에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라 그랬어요. 1번 행성의 공전궤도는 타원형이다. 맞죠? 우리가 이것을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번에 공전궤도상의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을 근일점이라고 한다. 맞죠? 그림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행성이 돌 때는 원궤도가 아닌 이런 식의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점이 생기고 먼 지점이 생기죠. 이때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군요. 그럼 답은 1번과 2번 두 가지가 되겠네요. 3번에 근일점일 때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리다? 아니죠. 근일점에서 돌 때 속력이 최대가 되죠. 반대로 원일점에서 돌 때 속력이 최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도 틀리겠네요. 5번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아니잖아요. 그죠? 근일점에서 빨라지고 원일점에서 느려지고. 따라 답을 1번과 2번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공전궤도상의 T시간 동안 행성 AB와 태양을 연결하는 직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같은 시간 t 동안에 두 개의 행성들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들인 거죠. 근데 그냥 뭐 좀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함께 그려버리도록 합시다. A 같은 경우에는요, t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쓸고 지나갔다고 쳐봅시다. 자, 이게 지금 A 행성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쓸고 지나간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0.25만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쓸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행성이 전체 한 바퀴를 다 쓸고 지나가는 데에는 T시간보다 4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A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다? 4T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쓰고 가요?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쫙 돌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요 정도까지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T시간 동안에 얼마를 쓰고 가? 0.5만큼을 쓰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B라고 하는 행성이 전체 면적 1을 다 쓸고 지나가는 동안에는 T의 2배만큼 걸릴 것이다. 따라서 얘의 공전주기는 얼마다? 2T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A의 공전주기는 0.25T이다. 아니죠. 4배만큼의 시간이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4T가 될 것이고요. B의 공전주기는 2T가 되는 거죠. 그지? 3번에 A가 B보다 공전주기가 긴 거죠. 4번에 2T 동안 A가 쓸고 지나간 면적은 2배만큼 쓸고 지나갈 테니까 0.5만큼을 쓸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4번도 틀리고 5번에 공전궤도 반지름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전궤도 반지름은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공전주기를 P라고 하고요. 이때 긴 지름의 절반을 우리가 장반경 A라고 했을 때, 그저 A가 그냥 반지름이죠. 궤도 반지름. 그랬을 때 요 공전주기와 장반경 사이의 관계는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 요거였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 공전주기가 길면 길수록 장반경이 길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전주기가 더 긴 A가 결과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따라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케플러 제3법칙으로 공전주기와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 사이에 성립하는 일정한 규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공전주기를 P이면 궤도 반지름을 AU라고 했을 때 케플러 제3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쓰래요. 이미 적어져 있네요. 그죠? 이 법칙을 뭐라 불러요? 조화의 법칙이라 부르죠. 조화의 법칙이라 부르고 공전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 바로 이 내용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6번으로 가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공전이랑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1번에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거. 이거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주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맞을 겁니다. 2번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역시 일주운동이니까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북쪽 하늘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1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까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일주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일주운동. 그러면은 일주운동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서에서 동쪽,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니까 나머지 천체들이 하루 동안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3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루에 1도씩 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마다 관측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 일주운동 아니지. 그건 뭐야? 연주운동이란 말이야. 1년 동안 관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전과는 관련이 없이 지구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의 북쪽 하늘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고 따라서 하루 동안에 360도를 다 돌겠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이야기고, 지상에서 보면 인공위성의 궤도가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이죠. 이거는 지금 지구 자전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셔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공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공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인공위성 공전 주기가 3시간일 때 지구 주위 한 바퀴를 회전할 때 A에 있는 지상 관측자가 느끼는 인공위성 궤도의 변화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6번 문제에서도 풀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증거죠. 서편 이동 현상.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인공위성의 궤도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이 궤도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관측자가 요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요 지점에. 근데 문제는 인공위성이 이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3시간 뒤면은 다시 원래 지점까지 되돌아올 거거든요. 맞죠? 근데 문제는 3시간 동안 인공위성이 지금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관측자는 지구의 자전과 함께 옆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맞지? 그래서 위치가 요 지점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관측자는 자기 스스로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이쪽이 지구의 동쪽, 이쪽이 지구의 서쪽이니까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궤도가 원래 궤도보다 옆으로 움직였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인공위성 궤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원래 궤도가 그대로지만 이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인공위성 궤도는 서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구 자전이 360도를 24시간 동안에 도는 거기 때문에 1시간당 몇 도씩? 15도씩 돌게 되는 거죠. 따라서 3시간 뒤라면은 요 지점의 각도는 몇 도만큼? 45도만큼 서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으로. 맞지? 4번. 45도만큼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 됐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지구 공전 궤도를 지도 궤도의 양 끝에서 별을 바라볼 때 별이 보이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골랐습니다. 자, 이거 연주 시차 보는 거죠? 그지? 뭐 그림은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별을 바라볼 거예요. 맞죠? 이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별을 바라볼 때와 요 위치에서 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A 위치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는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요. B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별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요만큼 각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시차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시차의 절반만큼, 그 절반만큼을 우리가 연주시차 P라고 적고요. P는 단위가 땡땡 초입니다. 각도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ASB를 연주시차라고 한다. 요게 지금 S죠? 여기가 지금 S. 그러면은 ASB는 전체 각도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시차야, 시차. 알았어? 연주시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별의 연주 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우리는 지구 자전도 그랬고요. 지구 공전도 그렇고요. 이 각각의 자전이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현상은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지구 공전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에 별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우 멀리 있어 시차가 거의 없는 별들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별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 바깥쪽에 별들이 요렇게 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 별들이 어느 별 근처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별이 이 별 뒤쪽으로 얘네들이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B에서 바라보면은 이 별 뒤쪽으로는 얘네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별들도 당연히 연주시차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연주시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별이 상대적으로 가까우면 연주시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멀리 떨어질수록 연주시차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과 이 별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위치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9번으로 갑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만 고르래요. 지구 공전의 증거 3가지 있었습니다. 지구 공전의 증거 3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었나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가볼까요? 1번, 별의 연주시차가 생긴대요. 연주시차 생기는 거 이거 지구 공전의 증거 맞지? 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번에 1년을 주기로 계절이 바뀌는 거, 이게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건 현상이거든. 알았니? 실제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2번 틀렸고요. 3번에 하루를 주기로 밤낮이 바뀌는 거, 이거는 일준 자전이지. 그러니까 공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4번에 별빛의 스펙트럼이 1년 주기로 청색과 적색 편이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거, 이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동안에 이 별빛을 관찰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가까워지기 때문에 청색 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나야 되지. 이때 별빛의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도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5번에 지상에서 관찰하면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지구 자전의 증거죠. 됐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 공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1번과 4번 2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광행차라고 하는 게 있죠.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휘어져서 별빛이 휘어져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동안에 별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지? 이런 광행차도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과 4번 2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달이 비위치에 있을 때의 달의 모양과 한밤중에 남중할 때 공전궤도상의 달의 위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선생님이 달 부분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여러 번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지구가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네 부분이 있고요.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각각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태양의 위치가 이쪽입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은 달에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색깔로 칠해보면은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비치겠네요. 그럴 때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죠. 그치? 자, 지구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은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 것이다? 안 보일 것이다. 그죠? 이걸 뭐라 불렀어? 사기라고 표현했지. 반대로 A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동그랗게 망처럼 보이겠죠. 망.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D를 보거나 B를 보게 되면은 반달의 형태가 보이겠죠. 요렇게. 얘는 상현달.
그리고 얘는 B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하얀 달. 이렇게 보일 거거든. 그러면서 선생님이 별이 뜨고 지는 시각을 각각 정리해서 외워두라 그랬었죠. 그지? 매일 달은 50분씩 늦게 뜹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준을 삭부터 먼저 잡으면 돼요. 달이 뜨고 지는 방향도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삭은요 9시에 떠서 9시가 아니죠. 미안. 삭은 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한 다음에 18시에 집니다. 알겠어? 이거 잘 봐. 이게 지금 동쪽에서 뜰 때, 이게 남쪽, 이게 지금 서쪽으로 질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망의 위치에서는 50분씩 하루 동안 매일 늦어져 가지고 12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18시에 떠서 24시를 지나 6시에 남중을 하겠죠. 6시에 서쪽으로 지겠죠. 이해되니? 그러면은 상현달은 6시간 늦게 뜰 때니까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 24시에 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달은 또 6시간 늦춰져야 되니까 24시에 떠서 6시를 지나 12시에 서쪽으로 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초승달이나 금음달도 우리가 위치관계를 따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달이 B 위치에 있을 때의 달의 모양이래요. B는 무슨 모양이야? B는 하얀 달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달이 한밤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밤중은 자정 24시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24시에 남쪽 하늘에 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24시에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 얘는 아예 없지. 봐봐. 삭은 24시에 아예 떠 있지도 않잖아요. 그제? 아니야. 상현달은 24시에 어디에 있죠? 서쪽 하늘로 지고 있네요. 맞죠? 그런데 망은요 24시에 남쪽을 지나가고 있지. 그리고 하얀달은 24시에 동쪽에서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한밤중에 남중하는 위치는 어디다? 망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하얀달의 A 부분,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11번 계속 가볼게요. 자,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달의 공전주기 이야기하는 거군요. 달의 공전주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항성월, 그 다음에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상망월, 두 가지가 있었었죠. 자,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여기에 있고 달의 공전궤도가 있고 달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지금 그림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가 A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달이 지구를 주위를 정확하게 한 바퀴 돌 동안 지구도 이만큼 공전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달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B가 있을 때,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것을 뭐라 표현하죠? 항성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A에서부터 B까지. 근데 항성월의 일수가 며칠? 27.3일이죠. 근데 이게 실제 달의 공전 주기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모양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때는 삭인데 이때는 삭이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삭이 되려면 조금 더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요만큼 오게 되고, 달의 공전 궤도가 있고, 여기에 달이 놓였을 때, 즉 C 위치에 놓였을 때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게 망이니까 이것도 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것을 우리가 삭, 망, 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거 며칠? 29.5일. 맞지? 그런데 이때 상망월과 항성월의 2.2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1번, B에서 달의 위상은 망이다. 망이 되려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되는데 일직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달은 한 바퀴 자전을 한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항성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의 자전주기는 며칠? 27.3일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항성월과 자전주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3번에 A에서 C까지 가려면 2.2일이 걸려요? 아니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2.2일이 더 걸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4번에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다른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한 바퀴 하고도 조금 더 돈 거지. 그지? 5번에 A에서 B까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망월이 아니라 뭐다? 항성월이다. 따라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 자, 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식은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달 그림자 중에 본 그림자 영역은 완전한 개기 일식을, 그리고 주변의 이 반그림자 영역에서는 부분 일식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같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 답이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1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직경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태양의 크기는 엄청 크고 달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딱 가리니까 일식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요. 2번에 달의 공전주기마다 한 번씩 관측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껴있을 때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식인데, 그렇다면 매달 음력 1일마다 일식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랑 이 태양의 공전 궤도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도, 달의 공전 궤도면 100도가 약 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에 일식은 지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본 그림자에 속한 지역만 볼 수 있고요. 4번에 일식이 일어나면 반나절 동안 지속된다? 아닙니다. 잠시 동안 일어나요. 잠시 동안만. 그리고 5번에 태양 일부가 가려지는 것은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일식이라고 표현하겠죠. 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월식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요렇게 있고요. 달이 지금 요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때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였을 때 요 위치에 있으면 일식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요 위치에 있으면 월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렇게 지구 뒤쪽으로 본 그림자 그려져 있고 반 그림자 그려져 있고, 여기는 본 그림자, 여기는 반 그림자. 그랬을 때 달이 본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고 있을 때, 이때가 무슨 월식? 부분월식. 그리고 완전히 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가 무슨 월식? 개기월식. 맞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달이 2에 있을 때 부분월식이 일어날까요? 여기 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월식이 아니야. 아니지. 이때는 빛의 적어지기 때문에 달이 어둡게 보일 뿐이지 월식은 아니에요. 알겠죠? 2번에 달이 A에 있을 때 개기 일식이 일어난다? 개기 월식이 일어난다. 이건 맞는 말이죠. A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가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이죠. 개기 월식.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또 1번이네요, 답이.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지구의 본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개기 월식이 일어난다.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4번에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 되죠. 그리고 매달 월식이 관측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의 공전궤도랑 지구 공전궤도면 또는 황도, 이 태양의 공전궤도면이죠. 그것이 약 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달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식과 월식의 차이는요, 만일 월식이 일어난다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 밤인 모든 지역들은 다 동시에 월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고요. 14번으로 계속 갑니다. 자, 대기를 이루는 기체 분자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온실 효과가 심하다. 맞죠?
금성이 가지는 특징들은 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고요. 니은에 지구형 행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가 주성분이다. 맞습니다. 무거운 기체들. 디귿에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가벼운 기체들. 리을에 행성 대기 온도가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분자의 녹는 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대기 성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본래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하는 온도가 녹는 점, 액체에서 기체가 상태 변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다면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하겠죠. 맞지? 액체 상태가 아닌 무슨 상태로?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일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다면은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행성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더 높다면은 기체로 존재할 것이고요. 됐죠? 자, 15번. 기체 분자의 운동과 행성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같은 분자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속도가 느리다. 우리가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했죠. 그러면서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은 그 지점의 온도,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 m, 기체 분자의 질량이거든요. 질량이 일정하면은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의 제곱이 커져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1번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 같은 온도일 경우 분자량이 작을수록 운동 속도가 느리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질량이거든요. 만일 전체적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그럼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게 움직이겠죠. 가벼운 녀석이 빨리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2번 틀리고요. 3번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큰 운동 속도를 가지는 분자만 행성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행성의 대기 성분으로 남으려면요, 그 행성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대기 성분으로 남아 있으려면은 분자의 운동 속도가 행성마다 정해져 있는 탈출 속도보다 어때야지? 작아야지. 그죠? 대기 성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움직이는 속도가 정해져 있는 탈출 속도보다 빠르다면은 벗어나 버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에 수소는 탈출 속도가 비교적 큰 목성형 행성보다 탈출 속도가 작은 지구형 행성에 많이 존재할까요? 아니죠. 수소가 기체 분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탈출 속도가 큰 목성형 행성에서 대기 성분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 탈출 속도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제? 자, 16번 계속 가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전체 탈출 속도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 그래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프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온도고 여기가 지금 속도예요. 속도. 그런데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죠. 그리고 이쪽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구형 행성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지구형 행성들.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요점에 모여 있죠. 그지?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가 작고, 반대로 목성형 행성들은 표면 온도가 낮고 탈출 속도가 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온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면은, 알겠니? 지구형 행성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온도에서 이게 지금 지구의 탈출 속도죠. 근데 기체 분자들이 이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탈출 속도보다 기체 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벗어나 버릴 거라는 거. 하지만 목성형 행성들은
이렇게 봤을 때 탈출 속도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더 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평균 운동 속도가 가장 큰 기체 분자는 수소이다. 속도는 같은 온도에서 가장 가벼운 수소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에 탈출 속도가 가장 작은 천체는 달이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달이죠. 달의 탈출 속도가 제일 작잖아. 그래프 그대로 읽으란 뜻입니다. 3번에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탈출 속도가 작다. 맞죠? 그지? 지구형 행성들은 대체적으로 요 정도, 목성 행성들은 요 정도. 그지?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에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 행성보다 온도가 높다. 표면 온도가 높고 얘는 낮고. 그지? 5번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작아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빨라지는 거지.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7번 볼게요. 원시 지구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고를게요. 1번, 원시 지구는 생성 초기에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맞죠?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전체가 다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번 맞고요. 2번, 원시 지구의 대기는 현재 대기와 조성비가 같았을까요? 다르겠죠? 그지?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려줬었잖아요. 이런 거. 그래프가 쭉 줄어든 거 이산화탄소, 그대로 유지되는 거 질소,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산소. 맞지?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의 대기 성분과 현재의 대기 성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3번에 바다가 형성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염 암석을 이루었다. 원시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감했다고 했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뭘 만들어? 탄산.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탄산 이온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요 이온이 칼슘 이온이나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석회석 같은 이런 암석을 만든단 말이에요. 알았니? 3번 맞는 말이죠. 4번에 최초의 생명체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3단원에서도 다뤄보겠지만 당시의 원시 대기에는요 오존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존 기체는 산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나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구의 자외선이 그대로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자외선을 견딜 만한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힘들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진 못하지만 물이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육지가 아닌 바다 속에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에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었다? 아니에요. 이 시기 때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 겁니다. 답을 1번과 3번 두 가지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18번 보죠. 자, 물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자, 이 문제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억,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에다가 동그라미. 수소 결합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분자들이 수소를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플로린이나 산소, 질소 같은 게 있으면 결합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 분자 보면은 물 분자를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근데 이 물 분자가 또 다른 물 분자와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의 분자가 가지고 있는 수소랑 다른 분자의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비열이 크다. 이거 비열, 열용량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들은 적 있죠.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이 물질의 온도가 1g이 1도 올라갈 때 필요한 열 에너지예요. 근데 비열이 크다. 그만큼 1도가 올라갈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비열이 작으면은요 금방 온도가 변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근데 물은 비열이 커요.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도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에
응집력이 작아서 잘 퍼진다?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모이는 힘이거든요. 있잖아, 물방울 같은 것들을 글라스 위에다가 뚝 떨어뜨리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나타내죠.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표면 장력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응집력이 작으면은요 이렇게 퍼져버려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하고 알코올을 떨어뜨려 보면은 물은 대체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띠는데 알코올은 이렇게 퍽 퍼져버리거든요. 물은 응집력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틀리고요. 리을에 투명하여 빛을 잘 통과시킨다. 맞죠? 물 투명하잖아. 미음에 대부분의 물질과 잘 섞이지 않을까요? 잘 섞여요. 알겠어?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주기율표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같은 족 원소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을까요? 아니죠. 같은 족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1번 틀리고요. 답 1번이네요. 그죠? 나머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 맞죠? 3번에 대부분의 원소들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배치되면 안정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까 주기율표를 보면은 1쪽부터 18쪽이 있었고 각각의 원자과 전자들의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면 이렇게 외우잖아. 맞지? 그런데 이때 1쪽, 2쪽 쭉 가서 17쪽, 18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요 18쪽에 보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기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족마다 또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 1쪽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알칼리 금속. 그리고 17쪽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뭐 아이오딘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어찌됐건 1쪽 알칼리 금속 성질이 비슷하고 17쪽 할로젠 원소 성질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요 18쪽 요런 기체들을, 물론 밑에도 있겠죠, 이런 기체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이 이름에 비활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어? 특히나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헬륨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 8개 채우면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 지각 중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5번에 원자들은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다른 원자들과 화학결합을 한다. 요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됐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지구 자기장 형성하는 모습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다이나모 이론. 그랬을 때 다이나모 이론은 외핵의 대류 운동을 통해 전류가 생성되고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이론이었어요. 맞죠? 자, 옳은 거 찾아볼 겁니다. 1번. 지구의 외핵은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답 1번이네요. 그지? 그럼 나머지 왜 틀린지 봅시다. 2번. 외핵의 물질은 지구 자전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서서히 회전하고 있다. 지구 자전축과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수직하다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네. 맞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봐봐요. 얼핏 봤을 때는 지구 자전축과 수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북극이지, 북극. 아, 이거 크게 그려봅시다. 자, 앞에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전축.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북극이라고 표현하고 여기가 남극이라고 표현하잖아. 아,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나침반을 들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가면 북극으로 갈 수 있다 이랬잖아.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의 N극과 S극은요 정확하게 북극과 남극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S극이 요 정도에 있고 N극이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서 이런 빨간색 선이 결과적으로 자석의 극의 일직선인 거고, 이때 얘와 수직하게 외액이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요 지점을 자석의 북극이다 해서 자북극, 그 다음에 얘를 자석의 남극이라고 해서 자남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정확하게 S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축의 수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의 외액의 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4번의 외액은 유동성 액체로 이루어져 있죠. 5번의 외액의 운동 방향과 지구 자전 방향은 모두 다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회전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의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